작년에 넷플릭스에서 첫 스폰지밥 스피노프 영화 세이빙 비키니 시티 샌디 칙스 영화가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넷플릭스에 처음으로 괜찮은 스폰지밥 스피노프 영화가 나왔는데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아주 작은 데다 대학까지 나온 슈퍼빌런 셸든 제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플랑크톤. 나는 항상 세상을 장복하는 꿈을 꿨어.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한 클래식한 선부터 악까지 순위를 매기는 영상. 물론 악에 중점을 둔 영상을 안 만든다면 진짜 나쁜 놈들이겠지. 그러니까 편하게 앉아서 간식도 챙기고 우리가 항상 시작하는 그곳, 바로 선한 쪽부터 시작할 준비를 해. 예상대로 선함의 금메달은 스폰지밥 네모바지에게 돌아간다. 샌디 영화에서처럼 여기서도 스폰지밥은 조연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목에 나오는 폭군의 조수다. 하지만 샌디 영화와 달리 여기선 그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는 플랑크톤에 도덕적으로 대비되는 인물로 플랑크톤이 공간 비슷한 것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나 또 안아줘. 스폰지밥과 플랑크톤의 관계는 스폰지밥을 안다면 놀랍지 않아요. 그는 슈퍼 정신과 의사 만화에 빠진 것을 이용해 플랑크톤이 내면의 악마를 직면하고 카렌과 재회하도록 도와주려 해요. 그는 플랑크톤의 못된 점을 두려움 없이 지적해요. 그러나 그를 가장 선하게 만드는 건 그의 관대함이에요. 플랑크톤이 비키니시티 주민을 납치한 걸 알았음에도 스폰지밥은 이막에서 카렌의 친구들과 플랑크톤을 구하려 해요. 그리고 스폰지밥은 영화가 끝날 때 그 둘에게 조금도 화를 내지 않는 유일한 인물이에요. 이 늙은 스폰지는 그냥 사랑 이야기에 약한 거죠. 이 아이는 너무 착해서 이제 놀랍진 않지만 여전히 대단해요. 선행의 은메달을 나누는 사람은 샌디, 펄, 미세스 퍼프 세 여자친구입니다. 투반 시즌에서는 이 세 명과 캐런까지 합쳐서 정기적으로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C로 시작하는 다른 무언가를 하는 친구 그룹이 되었어요. 이들은 친구에게 충실하며 캐런을 위해 행동하고 플랑크톤에게 사과를 시켜 비키니 시티를 구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동안 당신 말을 듣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요. 이들은 가끔 무모하지만 그 무모함을 좋은 데 씁니다. 샌디는 예상대로였지만 미세스 퍼프는 영화 내내 광기 어린 폭주를, 펄은 떼쓰는 난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발전을 친구들이 응원해주는 거죠.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아니 숙녀분들. 그리고 선행의 동메달은 잠깐만,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미스터 크랩? 유진 크랩이 선행 동메달을 받았다고. 그래 뭐 이 영화에서는 맞아. 봐, 나는 평생 스폰지밥 팬들보다는 유진 아저씨에게 좀 더 관대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가 이 도덕성 순위에서 상위 3명 안에 든다는 건 아무리 잘해도 믿기 힘들어. 하지만 이 영화에서 그는 꽤 존경스러워. 물론 사생활 침해를 스폰지밥에게 권하는 건 좀 수상하지. 사생활 침해. 하지만 캐런이 바다를 장악하기 시작할 때 그의 반응을 한번 봐. 크랩스는 해군 경험을 살려 최전선에서 비키니 바텀의 어부들을 이끌고 캐런에 맞서 도시를 방어해. 그리고 공격이 실패했을 때 크랩스만 자리를 지켜. 미스터 크랩스는 욕심 많고 이기적일 수 있어. 장난감 내놔. 공짜로 얻어먹는 녀석이. 그래, 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냥 그래. 하지만 결국에는 그는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거야. 플랑크톤이 영업 종료 후 집게리아에 들어왔을 때도 그는 친절하게 감자튀김에 케찹을 더 가져다 줬어. 그게 진정한 영웅심이지. 이번엔 순전히 존경의 의미로 미스터 크랩스가 탐욕조인 메달을 받게 돼. 그는 미스터 크랩스니까 당연해. 좋은 부문을 마무리하는 건 스폰지밥의 오른팔 뚱이야. 패트릭에게 나태죄인 메달을 줄 거야. 그는 영화의 90%를 납치된 집게리아에서 보내고 자신이 해저전쟁 기계의 일부란 것도 거의 몰랐으니까. 패트릭의 평온함은 정말 감탄할 만해. 그리고 그는 영화 내내 거의 아무 말도 없었는데도 그 형편없는 패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꼭 알아야겠어. 그는 스폰지밥이 플랑크톤을 캐런에게 데려가 그녀의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막도록 주저없이 도와준다. 패트릭이 대시가 죄인 메달을 받을 만큼 아니었다면 상황은 더 나빴을 거야. 캐런은 기계 동력원으로 감자를 썼고 재앙 전에 감자 공급을 끊으려면 배고픈 불가사리가 필요했지. 잘했어 패트릭. 하지만 감자 폭식 때문에 병원에는 가보는 게 좋겠어. 이제 앙상블 캐스트 중 더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살펴보자.
여기가 회색지대다. 알겠어. 이 친구는 캐릭터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플랑크톤의 대학 룸메이트는 그를 둘러싼 황당함이 워낙 커서 여기서 꼭 언급해야 해. 어떻게 된 일인지 4년이나 플랑크톤의 룸메이트였지만 이 친구는 룸메이트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 설상상으로 플랑크톤의 존재를 알게 되자마자 그는 플랑크톤을 바닷속에서 어떻게든 바퀴벌레로 착각했고 밟으려고 했어. 그 결과 카렌이 이 친구를 얼려서 수십 년 동안 옷장에 가둬두게 됐지. 이 얼음 인간을 숨기자. 이 친구의 악행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해동 후 크래비, 패티는 먹어봤어. 그게 모든 고생을 보상해주길 바래. 대학 룸메이트 다음엔 플랑크톤 가족 회상 장면에만 나오는 캐릭터들이 있어. 이 영화는 플랑크톤 성장 과정을 보여주지만 프렌드 오어 4에서 이미 다뤘어.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해보자. 영화에 플랑크톤의 시골 친척들이 나와서 플랑크톤이 왜 늘 이방인처럼 느꼈는지 알 수 있어. 그의 가족은 플랑크톤의 대학 교육과 세계 정복 야망을 지지하지 않아. 플랑크톤은 수백 명이나 되는 식구들로 가득한 집에서도 외로운 이방인처럼 느꼈어. 결국 외로움 때문에 플랑크톤은 카렌을 만들었어. 감자와 계산기로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지만 가족들은 그를 비웃었지. 그들은 가장 든든한 친척은 아니지만 플랑크톤의 군대 에피소드에서 플랑크톤이 부르자 금방 왔다. 안녕, 여기 좀 봐. 나야, 사촌 플랑크톤이야. 누가 알겠어? 달빛 탄산을 너무 많이 마셨을 수도 있어. 달빛 탄산을 충분히 못 마셨을 수도 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악하지 않은 캐릭터 뉴 카론을 소개할 시간이야. 플랑크톤이 젊은 카론을 재현해 옛 카론을 물리치려 했지만 뉴 카론이 구형 기계와 모델과 힘을 합쳐 금방 실패했어. 네 덕분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질 거야. 뉴 카론이 나쁜 쪽에 들지 않는 건 솔직히 그녀가 그렇게 나쁠 만큼 똑똑한지 확신이 없기 때문이야. 마지막 전투에서도 그녀는 바로 얼굴부터 넘어졌어.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녀에게 다윈 센터 메달을 주고 넘어가자. 아, 큰일이다. 이 리스트가 뭘 의미하는지 알잖아. 이건 플랑크톤 영화야. 이제 나쁜 캐릭터들부터 사악한 캐릭터들까지 보자. 악의 동메달은 플랑크톤의 더 나은 반쪽인 카렌 플랑크톤에게 돌아갑니다. 카렌에 대한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한편 이 영화는 카렌을 세계를 지배하려는 악당임에도 더 동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플랑크톤에게 너무 많이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한 후 카렌은 결국 폭발하여 자신의 공감칩을 제거하고 이전보다 더 순수한 악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세계 정복을 위해서는 밟아야 할 단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플랑크톤은 문자 그대로도 비유적으로도 카렌의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본인 말로는 카렌이 자신처럼 사악해지도록 악의 칩을 만들었고 그녀를 심하게 몰아붙였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하지만 공감칩과 상관없이 카렌의 행동은 어떤 이별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만큼 심했습니다. 우리는 카렌이 쉘든에 대한 악의로 얼마나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는지 때문에 그녀에게 죄인 메달을 수여합니다. 그녀는 실제로 비키니 시티의 모든 건물을 납치해서 자신만의 거대한 메카 슈트를 만들었고 우주의 나머지까지 자신의 지배를 확장하려는 진짜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키니 시티 주민들을 집 없이 만들고 많은 이들을 살해하려 한 것도 끔찍했지만 그녀의 계획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샌디는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플랑크톤 같은 어설픈 악당 천재 덕분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잠재력이 완전히 발휘됐다면 영화 결말이 달라졌을 겁니다. 악당 순위 2위는 여러분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아마도요. 쉘든, 제이, 플랑크톤이 악당 은메달을 차지합니다. 이 영상은 위키드빙지 채널 멤버십 후원으로 제공됩니다. 채널 멤버십을 통해 저희 영상을 누구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고 멤버 전용 이모지와 로열티 배지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플랑크톤이 직접 말하길 어렸을 때부터 그는 항상 세계를 정복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플랑크톤은 아내와 애완동물 스폰지밥과의 우정도 있지만 결국 그를 움직이는 건 세계 정복에 대한 끝없는 욕망입니다. 사실 그를 움직이는 건 질투심이나 게살버거 비밀 레시피일 수 있어요. 플랑크톤은 자신이 크러스티 크랩을 장악하고 그 영향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계획이 25년 동안 실패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 계획을 고수합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 방식이 아니면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합니다. 카렌이 처음 버킷을 성공적인 패스트푸드 식당으로 만들어도 플랑크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비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은 어디에 있지? 난 그게 안 보여. 바로 이것이 플랑크톤과 카렌을 악이면에서 진정으로 구분짓는 점입니다. 둘 다 세계 정복을 원하지만 플랑크톤은 정말 못된 녀석입니다. 그는 관련 노래도 있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자부심은 감정적이지 않나요? 그는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스폰지밥을 조종해 카렌과 만나게 하거나 카렌이 자신의 계획에 필요하지 않으면 항상 무시하죠. 하지만 플랑크톤이 나쁜 놈이긴 해도 냉혈한은 아닙니다. 카렌의 공감칩 덕분에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공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카렌이 그에게 작별 선물로 포뮬러를 건네주자 플랑크톤은 그동안 해왔던 행동과는 달리 그것을 옆으로 밀어두고 카렌이야말로 자신에게 진짜 포뮬러였다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널 사랑해, 카렌. 개인적으로는 나도 포뮬러를 보여줬으면 좋았겠지만 난 좋은 러브스토리에 약하거든. 이건 갱생서사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전보다 덜 악한 이야기였어. 플랑크톤의 미니 화면 대비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플랑크톤은 그걸 싫어할 수 있지만 하이드라 카렌처럼 무자비한 악당보단 덜 악해. 카렌에 대해 이런 점이 있어. 플랑크톤은 카렌에게 4개의 성격칩을 줬어. 카렌이 건방지게 하는 빈정거린 칩, 엄청 똑똑하게 만드는 지능칩, 크로켓을 잘하게 만드는 사악함 칩이 있어. 하지만 4번째인 공감칩이 제거되면 카렌에게 남는 건 악함, 똑똑함, 빈정거림뿐이야. 그리고 그건 절대 안전하지 않아. 세계 정복을 위해 취해야 할 단계들이 있어. 카렌의 새로운 히드라 머리들은 모두 그녀의 부드러운 면은 전혀 없이 핵심적인 사악한 야망만 가지고 있어. 한 머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데 집착하고 또 다른 머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장 사악한 일을 하는 데 집중하며 나머지 하나는 그냥 끊임없이 모두를 모욕해. 어머, 저 작은 초록 남자가 샘도 하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 중엔 다른 모든 죄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끔찍한 게 있어. 플랑크톤조차 혐오할 정도야. 지나친 오토튠 남용. 이상으로 제 주장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 세계는 가석방 없는 정신형을 상고합니다. 그래도 멋진 악당 노래이긴 하네요.